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공개방송을 하니까 이 열렬한 박수 소리에 홍심소를 시작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지금 여기 마이크가 아니죠. 마스크 쓰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있네요. 네. 얼굴이 부어서. 네? 얼굴이 부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형하셨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황심소 2020은 코로나 특집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에슬리, 네. 코로나 특집 프로그램이 뭐예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연들이 몇 가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연들을 추려서 같이 함께. 그게 코로나 특집이에요? 네네. 나 옛날에는 코로나 열병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네. 코로나 택시도 있었는데, 지금. 맥주. 코로나 맥주요? 네. 그건 요즘에 있는 거고. 코로나 맥주는 또, 멕시코 맥주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 멕시코 맥주에는 코로나하고 도새끼가 유명한데, 돌새끼가 아니고요, 도새끼. X가 3개 있어가지고 이 도새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맥주들이 다 맛있어요. 그건 그렇고 코로나 특집이 뭐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연들을 3가지나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연을 3가지나 보냈어요. 네네. 4가지 오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무슨 특집이에요. 특집은 적어도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무서워요. 모두 다 이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작가 지금 쿨룩쿨룩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작가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 제가 사실은 방송 준비하면서 이 작가분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13일 동안 잠복하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오늘이 14일째인가 봐요. 야, 다음 주에 우리 작가 못 보면 어떡하죠?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걱정 때문에 짠소리 하지 말고 애설님 사연이나 빨리 읽어달라. 이렇게 네. 신호가 오면 빨리 본인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라고 그래야 될지 이 난국에서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가 뭐고 네. 또 이 불안, 두려움, 초조, 자책, 회한, 자살 이런 상황까지 일어날 이 심리적 위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황심소는 뭐 하고 있냐? 각성해라, 사과해라,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예비하며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염증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내 언론은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은 곳을 이용할 때 마스크만 써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권고안을 발표해서 눈길을 끕니다. 해야 할 일로 손 씻기 등 전파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을 강조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CDC는 일반 대중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진이 아니면 건강한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말이 맞나요? 같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보건당국 입장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CDC 권고안을 인용한 국내 기사는 미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데는 얼굴을 가린 사람을 경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미국 문화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얼굴을 가린 사람을 경계하는 문화가 없나요? 이것이 소가 할 말인가요? 멍멍이가 할 말인가요? 심지어 광주 18번 확진자와 달리 대구 17번 확진자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주변인이 추가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에 다니는 사람은 공안이 체포하여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중국은 마스크를 써야 안심하는 문화가 있나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국의 대응책은 확진자는 당국 보고 후 관리에 따를 것, 의심 환자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 격리할 것, 일반인은 갑갑해 하면서까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이지만 또 우리 정부는 KF 수준이 낮은 보건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수준의 발표만 새로 나왔네요. 면 마스크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 대책이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나온 듯한데 정말 이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신봉하게 되는 새로운 미신인가요? 네, 아이고 사연 보내주신 분 참 뭔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언급한 것 같은데 에설님, 네. 이분 대체 뭔 질문을 한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 또 네. 중국의 이제 정부의 대응책이 다 다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른지 일단 아, 다른 거는 네. 문화도 다르고 정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니까 다르죠. 그걸 왜 물어봐요? 근데 이게 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다 대응책은 다르게 말하는 건가? 그러게요. 같은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거는 일단 그 나라의 의료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수준이 다르고 그 나라의 뭐 의료 수준도 다르고 그 나라의 위생 수준도 다르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위생 수준과 의료 수준이 중국 수준이라고 같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였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쪽팔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의사협회에서 대응책을 뭐라고 이야기한 게 중국하고 비슷해요. 혹시 모르니 마스크는 꼭 써라. 그렇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라. 아니 본인이 호흡기 질환에 감염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감기가 걸렸다. 폐렴 증세가 있다.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감염이 됐으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못 나가는데 저처럼 목이 메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하루에 뭐 5번 이상 일어난다. 그리고 콧물이 좀 나오고 간혹 가다가 기침이 일어난다. 그거는 겨울이니까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 많은 데서 기침하면 상당히 민폐잖아요. 그럴 때 마스크를 쓰면 조금 덜한데 그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면 그 공기 중에 떠다닐지도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뭐 의료용 F 얼마요? 95? 85? 90? 뭐 이런 거를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면 마스크라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안이 돌아다니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체포를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거나 강제 구금도 한대요. 그런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 얼굴 가리는 마스크 쓰지 마세요. 본인이 감기 증세를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그 훌륭하신 이 의료진들이 또 방역하시는 분들이 중국 수준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대책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몸의 통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상하게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나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진짜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몸이 아프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불안과 겁이 많은 성격인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몸이 아프고 또 통증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고 자책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증도 있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목이 변형된 것이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려워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불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막연히 느껴온 불안은 두 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죽어도 못해요.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데카르트 이전까지 사람들한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럼 인간이 아는 대상은 뭐냐 하면 어떤 신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인간 바깥에 있는 외부 대상이에요. 사실은 마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각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한테 있어 엄청 중요하고 이것이 내 삶이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고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프로이드는 자기가 의사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는 몸이 병이 있고 몸이 잘못됐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억누르고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의 또 다른 마음도 확인하고 자기의 불안한 이유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표현을 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네요. 꼭 쓰란 말 안 하던데 자신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쓰라고 방송에서도 네이버에서도 제 눈과 귀가 잘못된 건가 하는데 알았죠? 꼭 쓰는 거 아니에요. 기침 증세도 없는데 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멀쩡한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그거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을 야기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박근혜 메르스 때 대응과 지금의 코로나 대응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는 박근혜 메르스 대응 때는 낙타 고기 먹지 말고 낙타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맥주를 마시거나 하지는 마세요라는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응책이 다르죠. 그 대신에 감기에 걸렸든지 걸렸지 않았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라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대응책인 것 같네요. 우리 대통령님도 행사에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씨하고 비슷한 그 상황이 되네요. 그때 박근혜 씨는 사우디에 가가지고 본인이 낙타고기 먹은 거 대접 잘 받았다고 선전까지 해놓고 갑자기 메르스 사태가 나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낙타고기 먹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살려야 한다라는 구호 뒤에 붙이고 그 병원 원장인가 하는 사람은 완전히 방진복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균이고 그 방진복 입은 사람은
완전히 내가 너를 메르스 세균보다 더 무서운 거로 지금 보고 있고 이야기를 나눈단다. 이런 거를 온 국민들한테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쓸 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는 행사에 딱 당신이 마스크 쓰고 다른 고위 관료들 뭐 인사들하고 딱 이렇게 앉아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쓴 조폭 모임 같아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재밌는 저 사람들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 그런데 면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으면 막지도 못할 텐데 왜 막 저렇게 쓰고 있지? 더 놀라운 거는 신문에 사진이 뭐가 났냐면 딱 본인이 마스크를 딱 벗는 거예요. 그래놓고 단상에 올라가지고 연설을 하시는 거야. 그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팍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안 해.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기적을 연출했다라는 이런 놀라운 뉴스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대박 나세요.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심리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진짜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인식이 되는구나. 어떤 분이 청와대 마스크 동호회가 생겼네요. 글쎄요. 그 청와대 마스크 동호회가 왜 부산까지 가가지고 했을까요? 매 정권마다 큰 사건 한 번, 질병 이슈 한 번, 꼭 한 번씩 나오네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질병 이슈가 한번 나와야지 자기가 인간으로 사는지 개돼지로 사는지 모르는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잖아요. 니들이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권력의 희생이 되기 전에 바이러스한테 죽을 수 있어.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런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아멘. 도라미타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을 말했을 때는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훌륭한 질문이네요.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따라라. 전문가인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힘있는 내가 이야기하니까 니들은 따라. 닥치는 대로 따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에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차를 타고 회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러면은 교통신호를 우리가 다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고 회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일정한 규칙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다면 거기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규칙은 그리고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복잡한 순간에 그 교통 혼잡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파악이 됐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그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야 내 말 따라 하면서 이 마스크를 써야지 바이러스가 방비돼. 그런가요? 마스크를 그러면 항상 쓰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 너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까지 쓰고 있어야지. 쓰면 감염이 안 되나요? 써도 어차피 감염이 되지만은 써!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따라야 되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안다고 공인되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료진은 잘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네. 진료를 받다가 기사 검색한 걸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라고 하니까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했어요? 네,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뿌듯하게 전문가의 지식을 알려주시겠네요. 처음에 모니터만 딱 보다가 몸을 돌려서 저를 딱 바라보시더라고요. 얘 뭔가 나는 그제 얘 뭔가 제가 애설님을 보는 그 눈초리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다르게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설명했어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복균자에게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복균자에게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저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는 그 마음으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니 지금 십자가를 들이대고 악마야 물러가라 불쌍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하느라고 무슨 효과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고 이제 네. 그때부터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권위를 그분은 어떻게 뭐 내세우셨나요? 바이러스가 30년, 40년 주기로 변이를 일으켜서 바이러스는 30년, 40년 주기로 변이를 일으킨다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직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독감에 걸려도 몇천 명씩 죽는데 그렇죠. 왜? 작년에 미국에서는 8만 2천 명이 죽었대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수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그렇죠. 과도하게 불안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라고 과도하게 불안을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더 불안을 조장하는 불순 세력이라는 지금 그 엄해성 발언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냥 저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순수한 호기심에서 호기심, curiosity kills the cat. 네, 그거.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느낀 생각은 저분도 잘 모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기 누설이 아니라 청기를 파악하셨군요. 의사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감염내과에 가셔야 할 듯 하네요 라고 하는데 감염내과에 가면 너 감염이 돼가지고 그 지금 악담을 하신 것 같네요. 세상에. 근데 만약에 그 국가나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되게 챙기고 있는 것처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코스프레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국민들은 되게 패닉에 빠지거나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될까요? 박사님 근데 네. 예전에 무속신앙 같은 거 있었잖아요. 무속신앙 있죠. 네, 마을 사람들이 뭔가 마을에 재난이 생기면 무당 할머니한테 가서 그렇죠. 이러한 일 윙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무당은 말 구슬해주고 그렇죠.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죠. 그런 전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설이 아니라 그게 일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생활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도 마스크랑 부적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래요. 좀 불안감이 조금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면 그거로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말은 지금 본인이 무당 아줌마 대신에 의사라는 그 전문가들이 마스크라는 부적을 얼굴에 다 붙이라는 그 놀라운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어차피 코스프레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해봤자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의사협회에 빨리 연락해줘요. 지금 저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의협 회장 나와가지고 가스통 들고 아마 또 항의할지도 모르니까 왜? 네. 박사님 말씀은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해도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궁금합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면 내 주위에 마스크 쓴 사람이 있으면 기침도 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불안해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뭔가 내가 지금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제대로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은 너는 왜 마스크 안 쓰냐 하면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든 노로바이러스든 감기균에 노출되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진짜 내가 감기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노출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몸에 바이러스 지금도 모든 사람 몸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감기 증세를 약간 낼 때조차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이러스하고 우리는 같이 사는데 바이러스한테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생활을 웬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거, 네, 면역력, 그거를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데 보통 또 이유도 없이 병에 걸리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결핍이다 이런 용어들을 의사들이 쓰잖아. 네. 그 말뜻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요. 내가 잘 모르는 병에 걸렸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면역력은 신체가 외부 바이러스든 내부 바이러스든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견디면서 지낼 수 있는 거야.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면역 질환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은 네가 병 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거든.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건 집에 가서 손 깨끗이 씻고 불안해하거나 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생각 안 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쉴 때 꼭 양치질 나갔다 오면 또 열심히 하고 꼭 밥 먹고 나서 양치질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양치질하고 코 세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네. 코 세척, 콧물이 약간 난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코 세척을 한번 하고 자고 일어나면 감기약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어떤 의사분은 이 코 세척을 하면 실제로 이 감기 면역력의 50% 향상이 된대요. 그렇게 자기 개인 위생 관리를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내가 복용을 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니까 모두 마스크 쓰면 무서워라 두려워라 이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반짝 받고 집에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이러다 쓰러졌다. 그러면 내 몸에서 놀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멕시코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지금 다 난리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거. 왜 그거를 그 병의 전문가인 면역, 감염 이거 전문가인 의사들 모를까요? 근데요 박사님 이게 네. 각자의 선택이라고 또 존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각자 이제 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심리적 안정이 생겨서 면역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쓴 사람 보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각자 선택하는데 왜 정부나 소위 말해서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도 안 믿는 그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질병관리본부가 본인들이 진짜 질병 이 국민들 스트레스 원인균으로 작동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이야기죠.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